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마이어 많이 들어보셨죠? 또 노숙자였거든요. 노숙자인데 지금 미국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다가 대학 못 다니고, 그러니까 고졸이죠. 그러다 키가 작아. 키가 작은데다가 말더듬이야. 말더듬이. 키도 작고 말더듬이고 학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렌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서 노숙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 자빠져 자고 있는데 벤츠가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상하게 태어나서 어떤 녀석은 길바닥에 자빠져 잠자고, 어떤 놈은 벤츠 타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라고 벤츠 타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 법이 미국에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없어요. 길바닥에 누워 자는 놈은 벤츠 타서는 안 된다. 그 법이 없어. 그러면 벤츠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그렇죠? 근데 지금 렌트를 낼, 월세를 낼 돈이 없다고. 근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어떻게 벌겠냐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도 똑같아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보험회 파는 데는 거. 미국은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보험도 국가보험이 없어요. 전부 개인보험이에요. 그냥 보험회사가 많아.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보험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그러겠어요? 이권이 전부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3일 입원하면 입원비가 1,000만 원이거든. 그러면 그 도둑놈들 아니냐? 그건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아니고, 의료 분쟁이, 의료 소송이 많기 때문에 잘못해서 의료 소송에 걸려놓으면 망해. 그러니까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어. 아무튼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들어가면 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생각은 맞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찾아가서 제가 이만저만 하는데 보험 외판원이 되겠습니다. 보자마자 불합격. 왜? 키도 작지, 말더듬이지. 보험회사 외판원이면 말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되잖아요. 이 보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시 어떠고저떠고 해야 되는데 더더더더더 하고 있으니까 학력도 형편없지, 돈도 하나도 없지, 키도 작지, 말더듬이지. 이게 되겠냐고. 우리 사장님들이 보험회사 인사부장이면 그 취직시키겠냐고요. 안 해요. 그러면 낙방. 그런데 이때 바로 변한 게 폴 마이의 애티튜드, 태도가 변한 거예요. 애티튜드, 태도가.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럴 텐데 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부장님, 지금 부장님께서는 세계적인 보험 외판원을 쫓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시중에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8번 거절당했어. 보험회사를 그러니까 88군데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다 거절당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단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왜?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기업을 100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기업. 그 양반이 유명한 것은 돈을 벌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중에 많은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그 양반이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미천 있었어요? 미천 없어요. 학력 좋아요? 고졸이에요. 거기다 말더듬이, 키도 작아, 생긴 것도 잘 못생겼어 또. 그런데 미국 100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써놓은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사원들한테 자네들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내봐. 그런데 열심히 쓴 사람, 응? 나는 몇 월 며칠까지 뭐가 되고 몇 월 며칠까지 뭐가 되고 몇 년 후에 두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샤식 그거 쓴다고 뭐 해주나? 그런 놈은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폴 마이의 그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이라 그래요. 휴멜리티, 겸손이에요. 겸손이 사실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세상에 오만한 놈도 겸손한 놈을 제일 좋아해. 교만한 놈이 제일 싫어하는 놈이 교만한 놈이야. 지가 교만한지는 몰라.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놈이 교만한 놈. 그러니까 자본을 얘기하는데 많은 현자들이 겸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고소득. 그리고 지금까지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시면서 살았는데 고소득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그건 생산성이 낮으니까 그래요. 생산성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200만 원 봉급을 주냐고. 그거 안 돼요. 망해요. 그러니까 항상 임금은 생산성 범위 내에서 정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학 원론의 이야기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생산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본이 많아야 돼.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자본이 많아야 된다고. 그런데 자본의 고전적 정의하고 관계없이 지식정보화 시대는 자본의 범위가 훨씬 엄청나게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전부 다 평생 가난뱅이를 벗어나지 못해. 계층 빈곤 탈출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통계청에서 내고 있죠. 빈곤 탈출률.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빈곤 탈출률이 10점 만점에 3.5. 그러니까 10명이 가난뱅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중에 3사람 반, 그러니까 평균 4사람이 그 가난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2명으로 줄었어요. 다시 말하면 10명이 가난뱅이 부모 밑에 태어나면 8명은 평생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그 초점을 평생 가난하게 사는 8명한테 맞추지 말고 그중에 2명은 빈곤에서 탈출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2명은 한단 말이야. 그럼 2명은 어떻게 했을 거야? 2명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3.5에서 2.2로 떨어져 버렸거든. 빈곤 탈출률이. 그러면 요 탈출한 2명은 생산성이 높았고, 그러면 생산성이 높다면 그 중에 자본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건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8명이 아니고 탈출한 2명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하는 게 그 겸손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인간관계, 현자들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3가지가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성취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3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기 이해. 셀프 언더스탠딩.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요거 아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아직 내가 누군지를 아직 몰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이 조직에서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 적어도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면은 겸손해야 된다고. 겸손해야 돼. 왜? 자기의 결점은 자기가 잘 알지를 못해요. 특히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자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로. 공자보다 6세 이하인데 공자의 제자이면서 절친한 친구이면서
동시에 공자의 인생 반려자이면서 공자의 스승인 사람이 자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은 깡패입니다. 건달 깡패예요. 공자를 때려 죽이러 갔다가 공자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공자의 인품에 감격해가지고. 그런데 요 뗄나무꾼을, 이 깡패를 가르쳐 놓으니까 어때요? 하이, 기가 막히거든. 지금까지 몰랐던 걸 알게 됐어. 그렇죠? 천하의 건달에게 공자님이 글을 가르친 거예요. 예를 가르치고 유계를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논어에서 공자님이 어떤 제자를 불러서 한 얘기는요, 그 제자에게 꼭 맞는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절대, 일반적인 추상적인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그 제자에게 맞는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런 건달을 공부를 가르쳐 놓으니까 어때요? 발이 구름 위에 떠 있죠? 내가 알걸랑, 그렇게 내가 뭐 좀 알걸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자님 하루는 부릅니다. 유야, 그 말은 자로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년이 되면은 자라는 게 붙죠. 자, 그것은 어릴 적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자고, 그러고 나서 좀 유명해지면 호가 또 붙죠. 그리고 그 양반의 업적에 따라 돌아가시면 시호라는 게 또 붙는단 말이에요. 자니까 자가 이 자로입니다. 그리고 이름, 어릴 적 이름이 유야. 그러니까 공자님이 유야 이렇게 불렀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릴 적 애기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유야. 유야. 이 회는 가르칠 해자입니다. 여는 여기서 너여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이렇게 딱 안다는 것이, 이놈이 아는 척 했겠죠?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그런데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건 매우 쉬워. 근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 쪽팔리거든. 나 왜 스폰서인데 말이야. 모른다고 하기가 영 쪽팔리니까 아는 척해. 그때부터 오류가 나오기 시작해. 이게 논어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톨스토이가 읽었어. 19세기 러시아 문학가 있죠. 지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한 예는 아직 없다. 그렇게. 톨스토이 인생 노래가 들어있어, 이 말이. 그러니까 벌써 세계적인 지식인들은 19세기의 논어를 다 읽었어. 톨스토이가 인생 논을 그렇게 표현했어. 근데 노자는 도덕경에서 더 험악한 말을 하고 있어. 지부지상,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알아도 모른 척 할 때가 있으면 모른 척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 그렇죠. 며느리 저거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데 모른 척 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옛날 임금님들 면류관 있죠. 앞에 이렇게 무슨 발이 주렁주렁 달린 거 있잖아요. 뒤에도 발이 주렁주렁 달리고. 임금님들 그 의례 때, 가례 때 또는 큰 행사 때 면류관 쓰죠. 줄이 주렁주렁 달려진 거. 그 의미가 리더면, 임금이면 절반만 보라는 겁니다. 아는 것도 모른 척 해주라는 거예요. 다 알려고 하면 피곤해, 나라가.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시콜콜 파고들면 엄청 피곤해. 그렇죠? 아는 것도 모른 척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노자가 도덕경에서 아는 것을 모른 척 하는 건 좋은 일인데, 부지지병,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건 병이다 그랬어요. 그건 병이야, 병. 완전 병이야, 그건. 그러니까 바로 자기 이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쩐지 인간은 내가 아는 척 하고 싶고, 내가 똑똑한 척 하고 싶고, 근데 똑똑한 척 하면 손해예요. 내가 똑똑한 척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다른 놈들 술하고 앉아고 다 먹거든. 자기만 못 먹어, 자기만 못 먹어. 손해라고, 그게. 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소득을 못 올렸을까? 도대체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요걸 리뷰해 보면 아, 내가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 셀프 억셉팅이야. 셀프 억셉팅. 그러니까 나를 분석해 보니까 아, 나는 체력이 약하다. 이거 받아들여야 되죠. 체력이 약하다. 체력이 약한데 죽도록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인내심이 약하다. 이걸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허풍을 잘 친다. 자기가 알아요. 허풍 잘 치는 거. 요것을 어떻게 한다고? 두 번째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근데 받아들이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런 나를 사랑하라는 게 현자들이 얘기해요. 나는 체력이 약하다. 그러니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나는 체력이 약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학력이 볼 것 없다.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럼 나는 학력이 보잘 것 없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의 1000년 동안에 가장 유능한 경영자, 항상 1위로 나온 분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엄청나게. 군함매 중 뭐 몇 번째인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가 밖에 못 다녔어. 거기다가 폐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폐병 걸리면 거의 죽죠. 옛날 시골에서 보면 환자들 있었어요. 근데 거의 폐병 걸리면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폐결핵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 폐결핵에 걸린 사람. 거기다가 그러니까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몸이 약해. 폐결핵으로 빌빌해. 거기다 키도 작아. 못생겼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뭐 자서전에 보면 나는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 우선 나는 가난했다. 가난한 게 무슨 좋은 조건이야 그게.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좋은 조건으로 봤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은 일을 경험했다. 세상 물정을 알게 되죠. 그리고 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돼서 낭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 자체를 뭘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장점으로 활용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배운 게 없다.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 졸인데 그러므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 쓰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점이 된 거예요. 장점이. 근데 보통 얼간이 같은 놈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놈은 밑에 놔두고 보지를 못해. 안 갉아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거나. 그러면 그 주위에 누구만 남아? 저 같은 바보만 남아. 그러고 같이 죽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일본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추앙을 받는 건 물론 경영을 성공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몸이 약했다. 몸이 약했어. 그게 무슨 장점이냐고요. 근데 그건 장점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왜?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혼자 일하지 않고 협력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 협력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가난하고 학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키도 이만큼밖에 안 해.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학력이 초등학교 4년이다. 나는 몸이 약하다 하는 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자기 개방이에요. 자기 개방, 셀프 오프닝. 셀프 오프닝. 그러니까 자기 개방이라는 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안 그래요. 내가 이 과거에는 대단했거든.
통상 그렇게 나가죠. 과거에 대단한 놈은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별 볼 일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과거에 대단했으니까. 개방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절대로 무시 안 합니다. 그럼 존경하느냐? 존경도 안 해요. 아무 관심 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 관심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저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과연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발전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자기가 과대평가해버리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본을 증가시켜요. 남의 말을, 겸손은 무슨 뭐 인사자라고 하는 겸손은 안 그래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 왜? 경청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운다. 공자님이 3인행 필요하사라 그랬죠.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공자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뭐라고? 또 불치하문 그랬단 말이야.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공자 같은 사람이 불치하면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자, 이게 변중만으로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